VR도 있네. 여러분 저번 이곳이 대성동 고분박물관이에요. 그죠? 대성동은 혹시 김해인가요? 창원인가요? 대성동은 이 동네 이름이 대성동이에요. 고분은 한자로 옛날 무덤이라는 뜻인데 어느 시대냐면 가야시대. 그래서 약 1500년 전 무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대성동 고분박물관이잖아요. 그래서 위하고 엉덩이 깎아졌다는 크기가 대성동 고분군이에요. 무덤이 한 개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있어서 고분군이라고 하고 그래서 거기서 대성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전시한 곳이 이곳 대성동 고분박물관이에요. 그래서 여기 조금 더 보시면 위에 엉덩이 이렇게 길게 생겼잖아요. 이게 대성동 고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출토된 걸 우리끼리는 동그란 길쭉하게 생긴 원이 저희가 지금 박물관이었는데 여기 전시하고 있는데 여기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 동안 10번 발굴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발굴 조사를 해보니까 올라가서 보니까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겹쳐놨잖아요. 그죠? 네모나게 뿌리는 여기가 무덤 발굴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정상부, 언덕의 정상부에는 지위가 높은 사람의 무덤들이 발견돼요. 그래서 왕도 무덤. 그리고 그 밑에 경사면에는 보다 조금 지위가 낮은 사람 무덤, 그리고 바닥면 되고, 바닥면까지는 바닥면에는 지위가 좀 더 낮은 사람들의 무덤이 발견돼서 그래서 그렇지만 여기가 지배 건강 가야 시대 때 지배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왕가의 왕자라고 불러요. 근데 보통 우리가 무덤을 보면 가야 시대 때뿐만 경주만 가도 무덤들이 크게 있는 무덤들이 많잖아요. 높은 무덤들. 그런 거를 고총고분이라고 합니다. 높이가 높은 옛날 무덤이라고 해서 고총고분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죠? 그때 당시는 그 이유가 가야 시대에 다른 가야 고령이나 이쪽 대가야들하고 비교를 해도 여기가 금강 가야가 제일 빨랐어요. 전성기를 이루었기 때문에 3세기. 그래서 그때만 해도 무덤을 그렇게 크게 만드는 경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로 가면서 이제 왕권이 더 강화되고 하면서 무덤을 좀 더 크게 만들면서 사실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크게 만들어서 나중에 그 대가야나 그때가 엄청 높은 무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보다 한 몇 년이 더 빨랐던 3세기, 4세기 때만 해도 그렇게 무덤을 많이 만들지는 않았고 만들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내려앉아가지고 지금 같은 평평한 지역이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하면 이제 구지봉 쪽으로 연결되고 있죠. 밑으로 가면 이제 수로원 지나서 수로왕릉까지도 연결되고 그래서 가야시대 문을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보실까요? 저희는 지금은 대성동 고분이라고 쓰고 있는데 옛날부터 이곳을 애꾸지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구지봉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김해에 있는 구지봉은 2000년 전 수로왕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가해를 세웠다라고 전해지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애꾸지는 애기 구지봉 또는 작은 구지봉이라고 해서 구지봉이 수로왕이 태어난 곳이다 엄청 중요한 곳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버금갈 정도로 중요한 곳이다라고 해서 애기 구지봉 또는 작은 구지봉이라고 해서 애꾸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김해 지명, 우리 김해 지도인데 보시면 우리 집가 있는 곳이 김해잖아요. 여기서 해자가 바다를 뜻해요. 바다 해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해에는 바다가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수로왕이 살았던 2000년 전만 해도 이곳이 바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명에도 남아있잖아요. 바다 해자가. 그래서 보시면 이게 1세기 때 김해 지도예요. 그래서 여기 대성동 고궁은 보이시죠? 파란색이 다 바다예요. 그래서 금강가야 같은 경우는 철기가 유명했거든요. 철기 문화가 뛰어나가지고 그 뛰어난 철기 기술을 가지고 만든 철기를 이웃 나라들과 교류를 하면서 힘도 쌓고 부도 키우는데 그게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지리적으로도 바다와 인접해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차가 없었잖아요. 걸어 다니든지 아니면 말로 이동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배로 물건 이동하는 게 수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바다를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다른 나라들과 교류하기 쉬워가지고 그 뛰어난 철기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힘도 키우고 부도 쌓았던 그런 나라가 바로 금강가야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김해에 있었던 금강가야. 그래서 금강가야라는 뜻에서 금강하면은 어린 친구들은 머리에 쓰는 금관인가요? 금색 왕관? 근데 그게 아니고 금은
골드, 금을 말하는 쇠를 말해요. 그리고 관은 관리하다, 관장하다라고 해서 쇠나 철기를 잘 관리했던 그런 가야라고 해서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 금관가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철기가 유명하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로왕이 가야를 세웠을 때만 해도 가야 또는 가락국, 대가락, 가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에 관한 기록은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삼국유사라는 책이 있고 그게 가락국이라는 책도 있거든요. 그래서 삼국유사는 여기서 말하는 삼국은 고구려 때 신라예요. 가야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도프록책처럼 달려있는 게 가락국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가락국이 바로 가야. 그래서 삼국 외에 가야라는 나라에 대한 기록을 적어놓은 곳이 삼국유사 가락국인데 거기에는 이제 수로왕이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고지봉에 가야라는 나라를 세운 거 그리고 수로왕이 수로왕비를 만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적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하는 가락국이 가야를 말한다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대성동 고분이 옛날 모습이다 보니까 사실은 공동묘지예요. 가야시대 사람들의 공동묘지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10번 발굴 했잖아요. 그 중에 무덤이 몇 개가 발견됐냐면 무려 360개가 발견돼요. 60개 이상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저렇게 좁은 곳에 360개의 무덤이 있다고 보니까 저것이 이제 가야시대 때 가야 사람들의 공동묘지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무덤들이 좁은 지역에 많이 있다 보니까 약간 무덤들이 겹쳐서 발견되기도 해요. 근데 무덤이 지금 우리가 위에서 보면 동그란 건물이지만 사실은 밑에 땅을 파보면 네모나거든요. 네모나게 생겨서 사람을 넣고 관을 넣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무덤들이 약간 모퉁이가 겹쳐서 발견되기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공동묘지다 보니까 무덤의 구조를 이 발굴 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가야시대 무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초기에는 널무덤이라고 해서 작은 판처럼 나무판을 만들어 시신을 넣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나라가 힘이 커지니까 왕의 힘도 커지겠죠. 그러면 왕도 뭔가 좀 더 자신의 몸을 더 크게 만들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가면서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나무로 너를 만들어요. 너를 하나 더 붙이려고 덧널이. 그래서 거기다 넣고 딴거 넣고 이거는 이제 유물 같은 거 좀 넣죠. 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다 나중에는 사람을 넣는 공간과 유물을 넣는 공간을 분리를 시켜요. 사람 넣고 유물만 따로 넣는 거죠. 주로 톡이라든지 이런 철리 유명했을 때 철기라든지 이거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해도 재료가 나무였거든요. 근데 시간이 더 지나면 이 재료가 돌로 변해요. 돌로 이렇게 박을 만드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아예 돌로 방을 만들어서 넣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돌방구름 같은 경우는 길게 보면 우리 북극에 가면 이걸로 아시죠? 얼음으로 지은 집 이렇게 입구가 쭉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흙을 덮어서 입구를 찾지는 못하지만 입구만 찾기만 하면 들어가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구를 씌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돌방무등의 또 장점은 뭐냐면 추가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부부가 살다가 한 달 안씩 죽지는 않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신 무덤 넣고 또 그 다음에 엄마 돌아가신 몇 년 지나서 또 입구 찾아서 또 넣고 이런 식으로 가족장의 형태로 주로 사용되었지만 좋은 점은 그거고 나쁜 점은 이제 입구만 찾으면 도구를 엄청 쉬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충동 고분궁 같은 경우도 사실 시내 중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무덤을 만들고 난 뒤에 사람들이 여기다가 무덤인지 모르고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했거든. 농사 짓다 땅을 파면 뭐 나오고 해가지고 대부분이 도구를 뗀 무덤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구를 떼고 남은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것이 이곳 박물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발굴관하고 발굴 조정해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언덕으로 이제 조성해 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안쪽으로 들어가실게요. 이 구지관을 많이 흘러보셨을 거예요. 아까 제가 구지봉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삼국유사 가락국기 기록에 보면 수로왕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가야라는 나라를 세운 곳이 바로 구지봉이에요. 그래서 구지봉의 구자가 거북 구자거든요. 그래서 보면 거북이 머리 모양을 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지봉 또는 구수봉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이제 구지봉에서 사람들이 수로왕을 맞이할 때 불렀던 노래라고 해서 구지가라고. 가가 노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 구자가 거북구자라고 모양도 거북구자인가. 그래서 누구를 부르냐면 거북이를 불러요. 거북아 머리를 내밀지 않으면 구워 먹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야기 잠깐 해드리자면 이 이야기가 아까 말씀드린 삼국유사 가락국기 기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42년도에 지금이 올해가 202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약 2000년 전 42년도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나라도 없고 임금도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도 임금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기도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곳이 어디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가서 이곳은 아까 말한 붉은색 보자기에 쌓인 황금 상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자를 열어보니까 안에 뭐가 있었냐면 황금 알이 6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잘 모셔두고 다음날 뚜껑을 열었더니 알들이 모두 잘생긴 사냐를 했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알을 깨고 나온 아이를 수로라고 했었어요. 수로의 뜻이 뭐냐면 수자 머리수. 로는 나타날다, 내밀다. 그래서 머리를 제일 먼저 내밀고 세상에 나왔다. 그리고 황금알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을 김이라고 붙여서 그 아이가 김수로가 되고 보름 만에 쑥쑥 자라서 어릴 되어서 이곳에 가야를 세웠다는 이야기가 상유사 가락국기에 전해지는 가야 거북 선화라고 보시면 그래서 그때 불렀던 노래가 왕을 맞이하고 부르는 노래가 고지가다. 자, 들어가실게요. 여기 이제 대성동 고궁은 아까 제가 한 1500년 전 무덤이라고 했잖아요. 가야시대. 그래서 우리가 박물관에 가보시면 시기를 나눠요. 시기를 어떻게 나누냐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어떤 도구를 사용했느냐에 따라 시기를 나누거든요. 돌을 사용했으면 석기시대, 청동을 사용하면 청동시대, 철을 사용하면 철기시대잖아요. 그래서 수로왕은 철기시대예요. 그래서 아까 철이 유명하다 했잖아요. 근데 수로왕이 이전 시기가 청동기 시대인데 여기 대승동 고문이 아까 가야시대 무덤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고인돌도 나왔어요. 고인돌은 철기시대가 아니고 그보다 앞선 시기 청동기 시대 지배자의 무덤이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여기 대승동 고문군이 수로왕 이전 시기부터 이곳이 아주 신성하게 여겨져서 그 이전 시기에 청동기 시대 지배자의 무덤이 고인돌들보다 만들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고인돌에서 나온 대표적인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는데 고인돌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유물을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붉은색을 칠한 붉은 간 토기예요. 그래서 그다 붉은색을 칠해서 매끈하게 그 다음에 돌로 만든 돌칼, 재료가 돌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거는 뭐냐면 돌로 만든 화살촉인데 엄청 매끈하죠. 이게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보이잖아요. 일정한 크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갈아서 만드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긴 창을 끼우면 창이 되는 거죠. 창끝인 거죠. 창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에 보면 장인의 솜씨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도 직업이 분업화되어 있어서 저희만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렇게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낸 걸 봤을 때, 솜씨를 봤을 때 아마 저희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대승동 고문에서 고인돌도 발견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여기 보시면 동무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덤이 아까는 주로 땅에다 파고 관이나 깡을 만들어서 관에 사람 묻어줬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라든지 다 성인이 되기 전에 죽은 그런 아이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무덤을 만들 때는 이런 도구로 만들어요. 도구로 무덤을 만들어서 동무덤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독이 두 개를 이렇게 겹쳐요. 왜냐면 하나가 너무 작으니까 그죠. 그래서 두 개를 겹쳐서 발견했는데 여기 대승동 고문에서는 하나, 둘, 세 개가 겹쳐진 동무덤이 처음으로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그 동무덤은 어떤 데 사용하냐면 키가 작은 어린아이 무덤을 만들 때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한번 사람을 안에 묻어요. 그러면 살을 다 썩어버리고 뼈가 남잖아요. 그러면 뼈만 추스려서 두 번째 장례를 치른다고 2차 장례라고 그렇게 할 때는 이제 뼈만 추르니까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 이렇게 동무덤에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두 개면은 상관없는데 세 개가 하면 중간에가 바닥을 털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바닥에 독이 많게 있으니까. 근데 중간에 거는 바닥을 일부러 털어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겹쳐서 만든 동무덤이 이렇게 대승동 고문에서 발견이 되었다는 겁니다. 재미가 있으신가요? 여기 이제 주로 여기서 발견된 톡이 아까 무덤 안에 주로 넣는 게 톡이 아니면 철기라고. 저 목걸이가 있는 거야. 목걸이도 있어요. 목걸이는 저쪽에 가면 있는데 부실 목걸이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가야의 부실 목걸이 3점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실 수가 있어요. 저쪽에 가면. 자, 이거는 여기 아까 대표적인 무덤인 대승동 고문의 대표 무덤이 덧날 무덤이에요.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사람은 왕급 무덤. 그래서 왕이 죽으면 땅을 파고 바닥에 이렇게 곽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뭐로 곽을 나무로 너를 만들어서 안에 이제 바닥에 토기를 넣었는데 바닥에 보면 철로 만든 토끼 모양 저게 보이죠.
지금 뭐냐면 철점이라고 다 우리말로 덩이쇠라고 하는 건데 저게 지금으로 치면 금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게 그 당시에는 화폐처럼 사용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저걸 주면 이제 다른 나라 가면 이제 다른 우리가 필요한 거 받아왔겠죠. 그래서 저걸 녹여서 칼이나 방패나 창이나 뭐든지 만들 수가 있어서 지금의 금괴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토지신한테 사람이 죽으면 토지신한테 땅을 산다는 의미로 화폐로 사용했던 덩이신을 바닥에 깔아주고 그 다음에 시신을 넣고 이제 무덤을 동그랗게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해서 무덤을 완성했다고 보시면 돼요. 반대편에 한번 보실게요. 가야흐에서 살게 되는 특징이 뭐냐면 순장국수 뭔지 들어보셨나요? 네. 왕이나 높은 사람이 죽으면 그 주변에서 왕을 모시던 사람을 같이 줄여서 무덤에 넣어주는 게 순장국수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57호 무덤에서 나온 순장자 중에 한 명인데 여자분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 뼈가 보이고 이쪽에서 보면 여인이 보이죠. 가야의 여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뼈를 보고 여자인지 남자인지 어떻게 아냐면 골반뼈를 보면 여자인지 남자인지 알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 골반뼈를 보니까 아가씨가 아니고 아이를 한 그 명랑 아줌마 아줌마였고 그리고 다리 보면 다리 근육이 좀 발달해서 이게 지배계층이 아니고 피지배계층, 노동일을 했던 그런 사람으로 보고